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고요. 그저께 4월 26일에 제 143회 방위사업 추진회가 있었고 거기서 제법 눈에 띄는 사안들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몇 편에 걸쳐서 좀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으로 SM-6 대공 미사일이죠. 함정에 장착하는 그 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이거는 제가 그 보도 자료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SM-6급 사업 이렇게 돼 있고 이지스함 KDX-3에 탑재하는 SM-6 유도탄을 대외 군사 판매. 미국에서 이제 FMS 미국 정부가 구매하는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도 이제 구매를 한다는 것이죠. 가격과 이제 그 사후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거 물론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국방부에서 낼 수 있는 최고 높은 단계의 결정을 내린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정부 전체에서 취합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나중에 예산이라는 부분에 가게 되면은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 그런 추가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중요 내용으로는 보면 사업 기간이 23년부터 31년까지다. 이렇게 돼 있고 사업비는 7,600억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이지스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진 이지스함은 세종대왕급 구축함 세 척이 있지요. 그 세 척의 현재로서는 대공 미사일로 SM-2 미사일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 후속 모델이 SM-6죠. 예, 사정거리가 더 길어진 미사일이죠. 뭐 신형인 셈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지스 구축함을 이제 곧 갖게 되죠. 배치 2라고 하는 것이죠. 배치 2의 1번 함이 현재 건조 중이에요. 24년 후반부에 이제 해군에 인도되게 돼 있고 추후로 뭐 두 척이 더 건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여기서 이지스함을 말할 때는 지금 새롭게 건조되는 배치 2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예. 왜냐하면 사업 기간도 그러하거든요. 23년부터 24년에 인도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될 거니까 31년 정도까지 하면 시간이 맞아요. 새롭게 건조되는 새 척에 장비한다는 부분이. 그 다음 금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장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6 가격을 볼게요. 위키피디아 자료인데 여기 보면 제가 빨간 네모를 해놓은데 보면 2021년 그 회계 연도에 미국 정부의 구매 가격이 미사일 한 발당 430만 달러예요. 현재 환율이 달러가 평소보다 좀 비싼 편인데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은 발당 54억 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 50억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아까 7,600억 원의 예산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해보면은 140발에서 150발 정도를 구입하는 거예요. 네. 자,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고 하니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 배치 2에는 MK-41 수직 발사관 VLS라 그러죠. 미국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이에요. 우리 세종대왕 배치 1에서도 이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MK-41의 바탕을 둔 우리 수직 발사관이 있죠. 거기는 KVLS라고 하죠. 한국형 수직 발사관이라고. 거기서는 한국에서 개발한 미사일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현재는 MK-41 수직 발사관은 SM-2용으로만 써요. 예. 그게 현재 이제 세종대왕 배치 2 같은 경우는 한 80셀 정도가 있어요. 한 개 기본 단위를 셀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80발의 SM-2 미사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배치 2로 오면서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뒷부분에 MK-41 발사관이 없어지고 앞부분만 남게 돼요. 거기에 48셀이 돼 있어요. 자, 48셀짜리를 세 척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144발이 새로운 대공 미사일이 필요한 건데 그 숫자가 7,600억 원에서 추산된 숫자랑 일치해요. 예. 새롭게 건조되는 세종대왕급 배치 2의 대공 미사일로 이걸 선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세종대왕 위에 그림이 세종대왕 배치 1이고 밑에 게 뒷부분을 배치 2로 확대한 거예요. 배 크기도 살짝 커지지만 전체적인 형상은 비슷해요. 그 디자인을 약간 개선한 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부분에 MK-41 48셀이 보이죠. 여기에
배치 1 같은 경우는 몽땅 SM2가 들어가 있었고 뒷부분에도 MK41 셀이 32셀이 있었어요. 그런데 뒷부분의 셀이 세종대왕 배치 2로 오면서 없어지고 KVLS1하고 신형 대형인 KVLS2로 대체가 되게 돼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48셀에만 SM6가 들어가고 세척이 필요하니까 약 150발이 들어간다. 그래서 계산이 맞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가져온 것인데, 저희 세상 돌아보기에 국방 논평의 지향점은, 원칙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강력한 자주국방, 그리고 지역 균형자 역할, 그리고 평화 통일. 이런 기준으로 논평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역 균형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정부에서는 전방위 위협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그 부분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자주 국방을 해야지 내 무기 체계를 내가 갖추고 세계 수준의 무기 체계를 갖춰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우리 힘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고 지역 균형자 역할. 예. 그걸 추진했다고 봐요. 예. 그 결과물로 가장 예민하게 대두되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죠. KAMD라고 하는 거. 미국이 본인들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MD 체계에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었고, 그것이 미국 방산 업체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았고, 또 중국을 대상으로 크게 전선을 형성하는 입장에서는 일본도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가상의 적을 상대하는 것보다 한 편을 자기 쪽으로 두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운데서 완충제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일본도 상당히 바라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예민한 이슈였고, 북한의 또 탄도탄 기술은 연일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가장 강하게 추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국방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구축하는 거고, 그게 관련된 뭐 레이더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많은 자산들도 이 분야에 투자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예. 자, 사드로 중국과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MD에 들어가는 대신 우리가 사드 체계보다 더 나은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중국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예. 아직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드를 도입하고 SM3 미사일을 도입하고, 그들은 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 부분들이죠. 하면 중국은 위기 상황에서 한국군이 미국의 하위 체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스템 동등 이상의 수준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우리가 구축한다고 했을 때는 중국도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기 위해서 약간의 수모를 무릅쓰고 가면서 미국한테 테스트까지 받아가면서 그걸 꾸준히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균형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그렇지만 지금 정권이 바뀌는 시점이죠. 이제 그게 이제 키 이슈가 현재 되고 있는 것이죠. 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구성을 예전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아랫단은 뭐냐면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시작했죠. 한 30년 정도 되면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다연장 로켓포에 대응하는 체계죠. 그 다음 이제 천궁 1과 2가 있죠. 천궁 2는 최근에 뭐 해외 수출되기도 했고, 미국의 그 페이트리앗 최신형에 준하는 미사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페이트리앗과 경쟁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그 다음 LSM의 개발이 다 되고 있죠. 더 장거리를 갈 수 있는 대항공기 유도탄, 그리고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대탄도탄 유도탄 두 가지로 개발이 되고 있죠. 그 추정컨대는 대항공기 유도탄은 SM6급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대탄도탄 유도탄은 사드급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이제 2024년에 체계 개발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LSM이 지상형으로 먼저 개발될 거란 말이에요. 지상형 되면 그게 몇 개 포대가 필요가 없어요.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수요는 해상
즉 함정용, 호위함과 구축함용의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육상 지상용을 먼저 개발한 다음에 함상용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럼 함상용에 쓰기 위한 부가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추가의 개발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할 거예요.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해공을 개발해서 해상에서 잘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노하우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걸 LSM에 적용만 하는 데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LSM의 추가 개량형을 개발하고 있죠. 예, 중간 단계 요격이 가능한 SM3급의 미사일을 추가로 좀 개발이 진행 중이고, SM3급에 더불어서 이제 최근 새로운 위협으로 이제 제기되고 있는 극초음속 마하 5 이상으로 날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예, 고도 20km, 5, 60km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존의 패트리엇과 사드가 구분되어 있는 그 고도를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미사일이 패트리엇의 영역 그리고 사드의 영역까지 동시에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에요. 그걸 또 노리고 개발된 미사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도 대응하는 체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KAMD인데 이 청사진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이대로 강하게 추진 중인 것이죠, 지금. 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LSM 체계 공장, 점검장 준공식하는 사진이고, LIG 거예요. 이게 구미에 있는 공장이고, 그래서 LSM 육상형은 뭐 개발이 다 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편 해상형 문제는 약간의 뭐랄까 시간상 갭이 있어요. 텀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종 배치 2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세종 배치 1과 디자인이 거의 같습니다만은 배치 2의 앞부분, 즉 수직 발사관이 장착되는 부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한 2, 3m 정도 튀어 올라와 있어요. 예, 갑판에서. 예. 그래서 저거는 지금 당장 해상형을 넣지는 못하더라도 향후에 제자리에 기존의 MK41 그리고 한국형 수직 발사관 1보다 길이가 2m 정도 더 긴 한국형 수직 발사관 2번을 넣기 위한 어떤 설계적인 배려가 아닌가. 그래서 함정 전체의 무게 중심일까 균형을 미리 잡아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저쪽에다가 기존의 수직 발사관을 드러내고 수직 발사관 2를 넣으면 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자, 이게 현대중공업에서 나온 3D 현재 디자인이에요. 자, 그런 제가 추정을 예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이제 부산 마덱스에서 봤을 때는 기본 설계가 이제 다 완료되고 건조를 시작하는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있어서 실무진들이 여러 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있었죠. 그래서 기존 SM6로 우선적으로 가기로 했는데 지금 LSM의 개발 진척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니 해상형에 대한 고려도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미가 있었어요. 네. 자, 그런 말씀을 예전에 드린 바가 있고 관련된 내용은 뒤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KVLS2가 1보다 2m 정도 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존에 보면 SM3나 SM6는 미사일의 외형이 거의 같고 크기를 꽉꽉 눌러서 MK41 거기에 꽉꽉 차는 체적이에요. 제가 빨간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제가 대략 추정해서 우리의 한국형 수직 발사관 2 더 두껍고 더 길다고 그랬죠. 2m가 더 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예상되는 크기예요. 예, 저 크기만큼 저희 2, 3m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우리 세종대왕 배치 2 기본 설계에서 갑판이 툭 튀어나온 것으로 디자인이 됐다. 향후 업그레이드를 감안을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저께 나왔던 그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결과를 일본에서는 벌써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이 보면 이제 제목을 제가 가져온 것인데 위에 내용은 이제 신형 호위함 기공식 했다. 이런 이제 한국형 호위함 배치 3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랫단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기 이지스 함 SM6 탑재를 결정했다. 이렇게 하고 위에 밑에 내용을 보면 안에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정부가 임기를 한 2주일 남겨놓고 이런 결정을 해서 차기 정부가 SM3
여기는 이제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 체계죠. 탄도탄을 방어하는 중간 단계에서 그거를 사지 못하게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 어떤 상황을 아마 대충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세상 돌아보기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세종대왕 배치 2 어떤 식으로 건조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에 툭 튀어나온 대로 되겠죠. 되지만 지금 거기에다가 MK41 대신에 한국형 수직 발사관을 넣었는지 뺐는지 그것까지는 저는 알 수는 없어요. 요번에 결정을 봤을 때는 거기에는 MK41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마 정권이 계속 민주당 정권으로 유지가 됐더라면은 왜냐하면 해상형을 개발하는데 1년의 추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초기형 첫 번째 함정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 없는 동안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몰라요. 1, 2년을. 근데 그게 계속 민주당 정부가 이어지는 거면은 그 맥락을 이해하고 어떤 다른 방안으로 그 전력의 갭을 메꾸면서 갈 수 있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정권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자, 함정의 1번 함을 무장이 없는 상태로 비워놓는다. 이런 현실을 설득시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그게 무기 체계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 국산 미사일을 고집을 해서 일단 초창기 모델에는 미사일이 없는 상태로 다음 정권으로 이 사안이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는 미국제 미사일 SM6를 넣어야 된다는 결론이 쉽게 도출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SM3건이 같이 묻어 들어갈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권의 마지막을 2주일 남겨놓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이거 당연히 세상 돌아보기의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당연히 신정부도 중국과의 각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거는 이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극적인 말들은 할 수 있었지만 현실 외교 정치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또한 미국의 입장이 있고 미국 내 방산 기업의 입장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방산 기업의 입장을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SM3나 SM6 두 개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기 미사일 팔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여기를 뒷정부한테 결정을 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미리 SM6로 전체를 결정해 버리는 게 그래서 뒷정부가 미국의 MD 체계와 연관된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SM3가 바깥으로 도드라지게 더 부담스럽게 만들어 놓는 설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일본 그 유튜브 채널에서 SM6를 선구매를 해서 SM3를 사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지금 MK41에는 SM3도 들어갈 수 있고 SM6도 들어갈 수 있어요. 추가 구매하면 돼요. 그냥 어차피 SM3가 차지하는 분량은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커서 그렇죠.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좀 유리하겠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차피 소량을 판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지스 전투 체계, 레이더 시스템 다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은 비어 있는 무장이 없는 배를 그 무장을 결정하게 다음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SM6를 구매하게 되면서 당연히 SM3건이 물밑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압력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도 SM3를 어떤 외교적인 지형을 따라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크게 눈에 띄지 않게. 그렇지만 이번에 한 결정으로 인해서 SM6가 이미 크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SM3를 구매하려고 하면 그게 그 이슈가 도드라지게 돼 있어요. 남들의 눈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 브레이크 효과는 조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미국 방산업체도 혹시 전부 다 LCM으로 가게 되면 우리한테 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방산업체에서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분이잖아요.
미국 정부에서는 MD, 일본 정부에서도 MD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기의 방음막이 생기길 원하긴 하겠지만 방산업체의 생각은 그만큼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미사일 팔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나중에 SM3로 몰려들 수 있는 압박 요소들을 제거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일이 처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향후 우리 해상 세력이 주력함이 무엇이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세종대왕 구축함이 그 주력함의 위치를 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전투 체계나 레이더 체계가 미제죠. 설계 원형도 미제예요. 그래서 미국 구축함에 가까운 형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 이제 건조에 들어간 FFX3 이것도 24년 되면 해군에 인도될 거예요. 여기부터는 설계, A사 레이더, 무장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예. 그리고 주력 구축함 자리는 2, 3년 후에 건조를 시작하게 될 KDDX가 아마 차지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통합 마스터, 지금 세종대왕함 갖지 못한 미국제 함정도 갖추지 못한 통합 마스터를 국산 힘으로 다 하고 국산 수직 발사대만 장비한 그런 완벽한 국산 전투함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파생행위나 개량행위 향후 우리 해군의 주력이에요. 그래서 MK41을 쓰는 함정은 세종대왕함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특히 이 세척. 그래서 이 배들도 뭐 10년, 20년 쓰다 보면 추가 개량을 하게 될 것이고, 아까 세종대왕 배치 2에서의 톡 튀어나온 부분 말씀드렸죠, 갑판에. 그래서 향후 업그레이드 할 때는 우리 수직 발사관을 쉽게 넣을 수 있도록 이미 배려까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 같아서는 처음부터 조금 기다렸다가 LSM 해상형으로 갔으면 딱 좋겠지만, 지금 정권이 이제 민주당에서 국힘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세측에 대한 부분은 양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접수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부분까지, 즉 FFX3, KDDX 조만간 저기도 들어갈 미사일들을 결정을 해야 돼요. FFX3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저기는 지금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수직 발사관 2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탄도탄 역량이 포함되어 있다. 즉 LSM 해상형을 언급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한국형 호위함 배치 3나 KDDX로 들어가는 무기 체계를 지금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 자체가 국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레이 존에 있는 것이 지금 세종대왕급 배치 2였는데 지금 정치적 지형이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느냐, SM6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